세 번째 이야기는 소재의 발효와 숙성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발효와 숙성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식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 문학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비유적인 차원에서 발효와 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필에서 이 발효를 얘기할 때는 소재 속에 내재된 가치 있는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인식과 몰입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 속에서 만난 경험을 그대로 수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 내주되어 있는 가치와 의미를 이끌어내는 인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 과정에 끌어들이는 작업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성은 그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의미나 법칙 그리고 이치나 원리 등을 찾아냈을 때 이것을 숙성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생소재와 숙소재를 구별하는 기준도 사실은 발효와 숙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소재의 발효와 숙성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생소재로 어떤 것은 숙소재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생소재란 아직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 소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김치거리를 흙이 묻은 채로 사왔을 때 그것은 생소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김치는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 그것을 또 씻고 또 소금을 쪄서 간을 했을 때 그제야 이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숙소재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생소재를 숙소재로 변화시켰을 때 드디어 작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들이 여전히 생소재 수준의 소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소재로부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거나 어떤 가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그냥 작품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소재는 줄거리만을 제공합니다. 어떤 철학성이나 미학성을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소재를 발효시키는 숙성 전략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소재를 발효시키는 도구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찰입니다. 소재를 물리적인 특성이나 생김새를 유의 깊게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찰도 숙성의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소재의 구성 요소라든가 성분 등을 논리적으로 이성의 힘을 빌어서 또는 지식을 빌어서 밝히는 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관찰과 분석은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몰입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소재가 숨기고 있는 본질이라든가 중요한 가치와 미학, 철학성 등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런 몰입 통찰을 통해서 생소재가 진정한 의미의 숙소재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숙소재를 작품화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소재를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6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 명상입니다. 소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통해서 본질과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맨 첫 단계는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잡념을 제거하고 깨끗한 의식 상태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 명상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반쯤 감고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들숨과 날숨을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보통은 3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3분, 5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호흡 명상이 생소재를 숙소재로 바꾸는 숙성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 결과 비우기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나만의 실존 공간,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만의 비밀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진정성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사유 공간, 관조의 공간이 진정성의 공간인데 이 진정성의 공간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탐구하고자 하는 소재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컨템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몰입 통찰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는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성이란 우주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아주 특별한 능력인데 인간이 사물의 본성이나 우주와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를 영성이라고 부르고 이 영성이 작가와 소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성의 도움을 받아서 다섯 번째는 합일의 경지에 이릅니다. 작가와 소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본질과 진실을 본질의 언어를 통해서 들려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질의 언어를 여기 나온 여섯 번째 단계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소재를 통찰해라. 그럴 때 사물의 본질과 만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생소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몰입 통찰이 이루어지는지 몰입 통찰의 과정과 원리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몰입 통찰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현상 차원과 물리 차원 그리고 본질 차원으로 이동하면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현상 차원에서는 오감을 이용하고 감성을 이용해서 소재의 외적 생김새와 특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관 관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가을에 먹는 홍시를 예를 든다면 아마 여러분이 오감으로 바라볼 때는 먹음직스럽고 붉고 그리고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작가는 그런 달고 붉고 부드러운 속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이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란 질문을 계속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물리 차원입니다. 물리 차원에서는 이성적인 지식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홍시를 만드는 땡감을 푸른 딱딱한 땡감을 달고 부드럽고 샛노란 홍시로 만드는 물리적인 이치 또는 법칙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으로 던집니다. 이 과정에서 땡감이 홍시로 변하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 법칙을 추궁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바로 홍시를 만들어내는 변화의 이치,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시, 땡감을 홍시로 만들어내는 그 이치와 법칙을 알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또 하나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3단계가 바로 본질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본질 차원에서는 홍시가 지니고 있는 본질과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2단계에서 얘기했던 땡감이 홍시가 되는 그 물리적인 변화의 특성과 법칙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다시 말하면 최고 원인, 궁극적인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말합니다. 이래서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촉구하게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영성의 힘을 발휘해서 작가와 소재가 하나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어디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작가는 소재를 통찰하는 과정에서 능숙한 사람은 1, 2단계, 즉 현상 차원과 물리 차원을 초월해서 바로 3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관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초심자인 경우에는 이 3단계를 차곡차곡, 즉 현상 차원과 물리 차원 그리고 본질 차원을 단계를 걷듯이 수행하면서 통찰을 완성하게 됩니다.